봅시다. 자, 보기부터 오죠. 금안기봉에서 장선빙은 관직이나 지위 같은 개인적인 성취를 얻고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자 복장을 하는데, 너무 식상해요. 이제 너무 식상해졌어. 자, 일단 첫 번째는 개인적 욕망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가문의 문제. 그리고 당연히 공을 세웠다면은 국가적인 부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공적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사적이잖아. 그래서 공적이냐 사적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좀 기준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남자 복장을 한다는 전형적인 모티프도 보이네요. 두 가지가 보이겠다. 첫 번째는 사적이냐 공적이냐, 두 번째는 여성이 그 당시에 신분의 한계와 제약이 있었으니까 남자 복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겠다. 여성이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난 장선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높은 지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사회적 간섭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젠더 갈등으로 읽으실 필요가 없고, 어떻게 읽으셔야 된다고? 신분에도 불구하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극복 의지가 있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야. 롯데가 야구를 10등을 하지만 나는 응원을 해서 쟤네를 9등을 만들고 8등을 만들고 가을야구까지 만들겠다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는 팀들. 자, 1번 선지부터 봅시다. 남복을 입고 쭉 아마 그런 게 나올 것 같고, 필기 다 끝났으면 이제 뻔한 얘기들이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 한번 볼 텐데, 문제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봅시다. 임금, 장선빙. 그럼 임금의 장선빙에 대한 태도. 신하들은 김희경, 장선빙 두 사람을 모두 쓰겠다는 임금의 뜻을 따랐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냐 없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벌써 35분에 2번이 저는 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쎄한데, 왜냐면 여기 보면은 지혜 일부를 한수당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지혜를 전부 한수당한 게 아니라 일부였다, 잘 모르겠어. 아무튼 있을 것 같고, 김희경, 자신과 장선빈의 약속을 임금이 헤아려 줄 거라 생각을 했고, 장선빈은 사당으로 가서 여자로 돌아가려는 뜻을 고한 후 임금이 내린 답을 받았다. 최후는 김성빈, 장일신 문장이 오일이 가려지지 않자 부러가 아래였다. 아마 여기 나온 인물들 간의 어떤 갈등이나 뭔가 반응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걸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런 게 이제 트렌드죠. 서간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문서의 종류들이 있었을 건데,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전에 나와 있는 뭔가 이 어떤 매체, 그러니까 고전 작품에서 매체들이 나왔을 때 얘를 가지고 문제 출제하는 설계가 많았다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제문도 있었죠. 그 매체의 종류 중에 하나는 죽은 사람한테 전달하는 상소문도 있었죠. 뭐 표문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고전에서 쓰인 매체들을 누가 연구를 하신 거야, 교수님들 중에. 그래서 고전 작품에, 고전 문학 작품에 쓰인 매체를 가지고 이렇게 한 문제가 좀 나오는데, 이 문제는 당연한 얘기지만 매체니까 담화의 4요소 가지고 킬러 설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첫 번째는 화자, 두 번째는 청자, 세 번째는 전원, 네 번째는 상황 맥락. 그래서 작년도 여기에서 킬러가 몇 번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근데 고인은 문항 자체의 난이도를 그렇게 높이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 좀 염두하면서 앞으로 출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까지 염두하면서 보시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 충분히 써서 내용을 차면 다 맞아요. 여러분이 어지간하면. 그런데 결국에는 봐봐. 바꿔 얘기하면 시간 안에 못 푼다는 문제잖아. 그럼 시간 안에 풀려면 어떤 기술적인 게 필요하냐?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글을 읽는데 그냥 읽기만 하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도 안 잡힌다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해석들을 알고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부량이 좀 안 쌓여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1학년 1학기 쭉 지나면서 아마 문학에서의 틀이 한번 잡힐 거고, 방학 지나면서 여러분이 좀 미리 좀, 제가 이거는 이미 계속 수업을 들었던 고2들의 공통점이니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내신의 성적이 한번 올라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 학생들은 아마 2학기 때 이득을 많이 보실 거예요. 어쨌든 독서에서는 여러분이 저랑 같이 공부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변별력이 상당하거든. 그래서 항상 보면 이런 거야. 문학이야 중학교 때 열심히 했고, 특히 여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 다니는 많은 학교에서는 고1까지도 문학 중심에서는 변별이
쉽지가 않아. 애들이 너무 잘해버리고 이미 그러면 그 갭을 메꾸기 힘들고 그런데 비문학에서 확 한번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비문학이야 그냥 저한테 맡기시면 되는 건데 일단 올해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내신 백지복습 잘 하시고 수능 변형할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 변형할 수 있으니까 이 느낌 잘 잡아보시고 공부 계획 그렇게 짜보시면서 갈게요. 그 다음에 뭐 김희경에 대한 얘기고 A, B를 대조해서 물어보는 전형적 문제였고 오케이 별 느낌은 없네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인사배 세팅하고 가셔야 되죠. 자, 그럼 봐봐. 신하들이 두 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뛰어나대. 그러다 자 승상인 최우가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지? 폐하가 결정을 하시자고 하신 게 됐고. 자, 그래서 이름을 불러봤더니 하나는 김희경이고 하나는 장수정이고 그리고 둘 다 되게 뭐 신분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가 봐요. 자, 그리고 잔선빙은 잠깐만. 얘네가 누굴까 도대체? 자, 근데 봐. 아마 우리는 보기를 봤으니까 장수정이가 장선빙 아니겠어요? 맞니? 왜냐면 봐봐. 지금 보기에 나와 있었잖아. 이게 남장 모티프라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가명 써지 않겠어? 그럼 뭐 성씨를 바꾸진 않았을 거니까. 이영의 권유로 과거를 보러 왔다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럼 느낌 나왔죠, 지금. 보니까 핵심 사건이 있네. 핵심 사건은 뭐야? 장원 결정하는 그 상황에 지금 누구를 결정해야 되는데 김희경이냐 장수정이냐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보기에 나왔던 장선빙이 아마 지금 장원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 내가 4년 동안 남북을 그 세상에 살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남자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버님은 자 오른쪽 와볼게요. 원통을 품고 돌아가셨으니 원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 내가 여자지만은 급자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이날 과거에 참여했는데 호명하는 소리를 들으니 자기 이름과 김희경이었다. 그럼 여기 자기는 장선빙 얘기하겠죠. 그리고 김희경 또한 장자영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 생각했다. 그리고 봐봐. 이제 이건 희경이 입장에서 본 거지. 희경 입장에서 장자영의 아들? 진짜 아들이 있나? 근데 장소주는 나에게 혼자라고 했지? 나를 속인 것인가? 전형적인 모티프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장선빙. 아마 둘이 썸 탈 것 같아 했다고 봐도. 경쟁자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새끼 왜 나한테 거짓말 했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드디어 재회를 했는데 봐. 김희경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했다는 그 내면을 생각하면 아마 이거에 대한 답을 찾지 않았겠어요. 저 새끼 저거 내가 좋아했던 그 선빙인데 제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인 척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 계속 볼게. 그래서 다들 칭찬했고 얘기를 했고 둘 다 쓰려고 한다. 오케이. 라고 하면서 이제 둘 다 인정을 받은 그 사건까지 나왔어요. 그럼 주제는 정리하면 이제 이거죠. 이 사건까지 얘기를 한 거지. 샤프트 볼게요, 이제. 자, 이왕의 반란. 장선빙. 그런데 항상 그 얘기잖아. 사유로 삼으려고 하니까 불가능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었고. 그럼 당연히 이건 국법을 어겼거든. 그러니까 여성이라서 안 됐다기보다는 이런 거야. 뭐 100년 전에 흑인이었어. 참정권이 없었잖아. 그런 느낌을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신분의 문제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지 뭔가 남녀차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그 시절에는 뭐 성차별 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그때의 법이 신분적으로 봤을 때 야 노비는 못해. 뭐 예를 들면 여성은 참정권이 없어. 예를 들면 그러면 노비차별이잖아. 그거는. 맞잖아. 노비차별이잖아. 그러니까 신분차별이라고 봐야지 이걸 자꾸 젠더 갈등으로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계속 볼게. 임금이 좌우의 명화에 지필묵을 갖고 오게 했고 답을 내렸고 자, 이 경애표는 뭘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잔소민이 써올린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용서의 뜻이 있었죠. 그리고 아쉬움이죠. 왜냐하면 뛰어난 인재였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부자의 정, 그러니까 아들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위로 삼으려고 했고. 그리고 보니까 진짜 친자식처럼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국법에 따라서 병부에는 못 쓰지만 교육부에는 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벼슬에 둘 수는 없지라도 어쨌든 조회하면서 한번 얼굴을 보이라고 하면서 최대한 국법 내에서의 방법을 찾은 거죠. 감사함이 있었을 거고. 하지만은 사양을 했고. 사양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임금이 명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이제 어쨌든 임금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였고 쭉 한번 볼게요. 울 수밖에 없죠. 통곡할 수밖에 없죠. 이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회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고 설랑이랑 영충인이 위로해줬고 자, 좀 잡는데 어려움 없었을 것 같다.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봐 이제 샵 1, 2, 3까지 갖고 샵 4를 볼게요. 임금이 선빙의 행동거지를 사용하여 여러 신하에게 표를 보이면서도 모든 일을 이야기했고 김희용도 표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고 넋이 나간 사람이 돼버렸고 표를 찾아 소매에 넣고 집으로 들어왔고 김정과 최씨는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표를 꺼내서 잔선빙이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분이 되게 천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되게 비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때때로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알아요?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봐도 거기에 남주가 되게 당당하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남주가 되게 거지니까 남주에 대해서 되게 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능력이나 당당함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능력을 인정해주고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걸로 보셔야지. 그래서 야 그러면서 되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 신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자, 장소주 행동이요. 규중 여자로 어찌 저런 큰 괴락과 지혜가 있었다는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가 신분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라고 계속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계속 인정 장면이죠. 그럼 결국엔 샤포부터는 다 뭐야? 장선빈에 대한 인정 장면이 계속 나와 있는 거지. 야, 그러면 이 입장에서도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옥란이가 있고 여자도 많네. 명월공주도 있고 장소조도 있고 어떻게 할래? 결국에는 뭐니? 그렇구나. 원래 임금께서는 워낙 능력이 있는 애들이니까 사위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임금의 사위가 되는 것보다는 뭐라고? 아마 선빙이랑 결혼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한 거고. 됐니? 그러면 이제 결국엔 두 번째 갈등의 해결인 거죠. 즉 임금의 명과 개인 간의 사랑. 그런데 이걸 임금의 명도보다 개인 간의 사랑이 좀 더 성취될 것으로 보이는 그 장면까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쉽게 읽었던 이유가 이거는 이름만 다르지 너무 뻔하디 뻔한 모티프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우리가 뭐 슈퍼히어로 영화들 보면 너무 뻔한 모티프고 뭐 너무 뻔한 얘기잖아. 맨날 똑같은 그러니까 옷만 바꿔 입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맨날 이제 영웅들이 구하는 그런 서사일 건데 그런 서사가 옛날에도 있었을 거고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다 읽고 막 하나하나 보다 보면 시간이 없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 남장 여자 이야기야. 그리고 얘가 능력이 뛰어나서 인정을 받았지만 그 신분이 탄로나면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어. 그럼 그랬을 때 또 사랑에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 너무나 뻔한 스토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될 거고. 자, 1번 선체부터 볼게요. 임금은 장선빙이 시행하는 그들 자신처럼 생각 아까도 보였고 2번도 확인됐고 3번도 확인됐고 자 4번일 텐데 봐봐. 잠깐 좁히고 이제 발전을 한번 봅시다. 여기죠. 맞니? 그리고 여기죠. 사실은 여기서 한번 장면이 끊어지긴 했어야 될 것 같아. 왜 그래? 뭐가 바뀌었어? 잔선빈의 신분과 배경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다시 돌아와서 정답이 4번이고 이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 사당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자, 봐. 여기로 들어가기 전까지 잔선빈은 사회적으로 남성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로 들어간 이후 여성 신분이 되죠. 자, 그럼 봐봐. 얘가 여성 신분이 되려고 결정한 이유는 뭐야? 임금이 사위를 명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고 그 원인 때문에 이 결과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맞니? 그러면 이제 전후 관계나 선후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자, 여자로 돌아가리라는 뜻을 고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게 결정이 나고 사당으로 가서 여자가 된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약간 이렇게 뒤집어서 내는 게 요즘의 킬러 느낌이기도 하니까 뭐 틀린 학생들이 있었다면 이 느낌 좀 연습해 주시고 맞춘 학생들도 이렇게 풀이 과정을 좀 쓰는 걸 좀 봐주시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어렵게 내는 고3 모의고사 킬러들에 대한 대응이나 내신에서 유형 변형했을 때 대응이 되실 거야. 아마 그래서 제가 아마 출제자라면 이 부분에서 뭔가를 좀 더 함정을 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변형할 수 있는 학교라면 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4번 선지랑 5번 선 얘랑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구성을 하면 이거야. 일단은 뭐가 있었어? 그렇죠. 임금의 명령이 있었죠. 사위로 삼겠다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명령에 대해서 선빙이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표로 밝혔고 그 표에 따라서 임금이 다시 한번 반응을 해줬고 그 결과로 다시 선빙이 어떻게 됐니? 여성으로 가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의 중간중간 흐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됐니? 그러면 이 전반적인 걸 묻는 게 35번의 4번 선지라고 보셔야 되고, 이제 36번에 있는 표 같은 것도 여기에 엮어서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얘네들 간에 나는 갈등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 간의 갈등을 못 본 것 같다고. 나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이게 누명이라고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지? 자, 그리고 이제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같은 데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봐봐. 관계 회복이라면 원래는 나빴다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건데 나쁜 적이 없어. 플러스고 계속 플러스지. 회복이 아예 틀렸고. 그러면 이제 3번 또는 4번이죠. 근데 봐 얘들아. 이게 지금 봐. 뒤쪽에 보였던 갈등은 또 어떤 갈등이에요? 그렇죠. 역시 임금의 명령인데 김희경을 사유로 삼는 거야. 근데 김희경은 또 누구를 또 그렇죠. 선빙이랑 또 썸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보이죠? 이해관계냐는 거야 이게. 이해됐니? 그럼 당연히 이걸 이해관계로 해석을 하는 것도 틀렸지. 이해관계가 아니거든 사실은. 애정의 문제거나 아니면 임금의 명령과 개인적인 사랑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임금의 명령 vs 즉 공적인 명령과 개인 즉 사적인 감정 간의 대립인 거지. 그래서 공적인 명령과 사적인 감정 간의 대립인 거지. 이게 왜 이해관계냐고. 그러니까 아예 정보의 분류나 정보의 범주가 달라. 이해관계 X야. 됐니? 그럼 남아있는 건 당연히 3번밖에 없을 거고 발적으로 3번을 꽂으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눈들을 좀 길러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학습활동을 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내가 표를 그려드리는 그 느낌으로.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필기도 정리하시고. 자, 넘어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에서 김희경에 대한 설명이요. 자, 그럼 봐. 이제 A에서는 그렇죠. 왜? 선빙이와의 뭔가가 있었는데 계속 물음표가 박히는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됐죠? 그리고 B에서는 터진 문제를 인식하는 것뿐이지 그 뭔가 미래에 대한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자, 바로 가봐. 출제자는 어떻게 내려고 한 거냐? 과거냐 미래냐 같은 메타데이터 붙여보라고 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야? 정보의 범주를 나눠봐라. 탈속이냐 세속이냐를 나눠봐라. 자, 이런 식의 정보 분류를 나누는 기준을 보셔야 돼. 자, 2번 선지. 자신의 오해를 인정했다. 오해가 아니잖아 지금. 내가 오해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속인 거지. 근데 악의는 없는 거고 또 허물 같은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아예 범주가 달라. 반응이요. 자기의 반응이죠. B는 맞죠. 상대방한테 벌어진 일 때문에 표문으로 인한 조정의 회의 때문에 있었던 것을 내가 반응하고 있죠. 그러니까 뒤쪽은 맞는데 앞쪽이 틀렸고. 4번.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응원. 자, 우리가 아까 1번 선지부터 제대로 읽었단 말이야. 맞죠? 두 번째는 표문에 대한 나의 반응.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1번 선지에서 4번, 3번 선지 B에서 4번 엮으면서 정답 4번 설계한 게 보이셨고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필기하면서 따라봐야 되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 1번 선지부터. 남북을 잇고 과거에 참여한 것은 잔선빈이 개인적 성취와 가문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다. 일단은 개인적 성취도 당연히 있고 가문의 문제 해결, 뭐 보기 바탕으로 보거나 등등 보셨을 거고. 자, 2번. 죄를 청하면서도 김희경과의 혼약을 적은 것에서 자, 나 이 내용 아직 확인 안 됐어요. 특히 김희경 혼약 잘 모르겠어. 좀 더 확인해 볼게.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 개인적 성취를 이룬 장선빈의 모습이다. 아니죠. 오히려 얘들아 봐봐. 죄를 청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사회적 제약 때문에 다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회적 제약에 벗어난 게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얽매이게 된 거죠. 죄를 청한 것 자체가 제약에 속하게 된 거다. 정답은 2번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 저 떠나볼게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어려웠다면 그냥 딱 하나요. 그냥 고전소설이라서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 고전소설도 어려울 게 없는 게 오늘 풀어보셨다시피 되게 뻔하디 뻔한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만 좀 익숙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시험 쳤고 이 시험 치면서 여러분이 또 4월에 있는 내신 대비의 느낌도 있었을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가 80분이나 60분 안에 뭔가 압박을 받으면서 막 집중해서 문제 푸는 그게 경험이고 경험치고 실력으로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니까 잘 활용해보시고 영상 끊겠습니다.